여러분, 제가 꿈에 그리던 실리콘밸리에 막 갔다 왔습니다. 와! 창업도 3번 해봤고 스타트업, 경영학, 실리콘밸리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었고 관련 콘텐츠들도 꽤 많이 만들어 왔어가지고 나름 스스로 스타트업 덕후라고 꽤 자부해 왔었는데, 제가 알던 실리콘밸리와 실제 실리콘밸리는 꽤 많이 달랐어요. 저는 지난 7, 8월 실리콘밸리에서 42일 동안 총 40여 명의 사람을 만났고요.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열심히 고군분투 중인 창업자, 엔지니어, 디자이너, 마케터 등을 인터뷰해왔습니다. 구글, 애플, 우버, 페이스북 이런 데 다 가봤고요. 마크 저커버그 자리에도 갔다 왔어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명의 이야기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영상과 글로 연재해보려고 합니다. 시리즈물의 타이틀 이름은 리얼밸리예요. 진짜 실리콘밸리.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냥 맛배기로 제가 봐서 좀 부러웠던 것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던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지금 제 나이가 28살인데 주변에 취업한 친구들도 많고 취업 못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취업한 친구들은 직장에 가면 뭐든 되겠지 하면서 죽어라 공부하고 학점 따고 자격증 따고 그렇게 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야 자기가 선택한 일이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깨닫고 퇴사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하는 분야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인데 나쁜 상사, 꼰대 문화, 되게 수직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퇴사한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병에 걸려가지고 퇴사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죠. 직장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맨날 상사 욕하고 힘들다, 심지어 휴학만 5년 하고 아직까지 졸업 못한 28살인 저한테 부럽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분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다, 한 명 있었다. 되게 부러웠던 게 미국에 일찍 유학해서 적응한 사람들의 경우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자기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어떤 일에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졸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산업, 어떤 분야, 어떤 직무, 어떤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성과를 잘 내는지, 행복한지까지 알고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유학 일찍 왔다고 다 잘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26, 27 나이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오신 분들도 있었고, 한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못해먹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적성을 발견하고 한국 기준으로는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구글, 애플 등에서 아주 승승장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고3 때까지 디자인 공부를 하다가 입시 디자인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그만두고 공부를 한 케이스예요. 운 좋게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지고 동국대학교 경영학부에 점수에 맞춰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관심에도 없던 회계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취업 잘 된다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선택한 전공이 너무너무 진짜 못 참겠을 정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저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고 회사를 차리게 됐거든요. 한때는 돈을 잘 벌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망해가지고 방황하다가 실리콘밸리에 다녀왔지만요.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제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해야 행복한지를 알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는 정말 일을 좋아하고 일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였고, 또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되게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었어요.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빼고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공용 사무 공간에서 작업을 하곤 했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10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오후 5시에 퇴근을 해요. 5시 딱 되면 퇴근하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4시 반쯤부터 주섬주섬 짐을 챙기더니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도 야근이 있어요. 하지만 8, 9시까지 야근하는 게 반복되고 그러면은 소송이 벌어지기도 할 정도입니다. 퇴근하고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재미있어 보이는 아이템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동종업계 사람들과 만나서 일에 대한 고민,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공유하기도 해요. 회사 다니면서 사이드 프로젝트가 잘 돼서 돈이 좀 벌린다,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은 직장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하고요. 망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동종업계 사람들과 투명하게 아이디어를 나눠서 혁신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헤드헌팅 같은 것도 빈번하게 발생해요. 매니지먼트는 사람들이 적은 시간 일을 하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큰 시장에서 정교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최선을 다해 사람을 뽑고 성장시키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똑똑한 인재들이 대기업에 가지 않고 리스크를 안고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스타트업 성공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충분했고, M&A, 투자 같은 자본
자본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버클리, 스탠포드와 같은 실리콘밸리 주변에 있는 대학들과 미국이라는 국가는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실리콘밸리에 와서 혁신을 거듭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와 굉장히 유기체적으로 움직였어요. 요즘에는 트럼프 때문에 말이 좀 많지만 그래도 무시무시한 시스템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 고객을 만나 비즈니스 가설을 증명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한테 막 말 걸고 인사하고 그러면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든 지하철에서든 식당에서든 길거리에서든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굉장히 잘 나눠요.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되긴 했는데 굉장히 큰 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비즈니스 문제가 생기면 길거리에서든 미더에서든 어디에서건 실제 고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1초도 망설임이 없을 정도. 우버나 리프트,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을 땐 앱으로도 이메일로도 막 여러 곳에서 계속 리뷰해달라, 별점 평가해달라 이런 알림들이 계속 와요. 이렇게 실제 고객으로부터의 정성적인 피드백과 정량적인 피드백, 데이터들을 모아서 비즈니스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실행하고 더 나은 비즈니스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실행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빨랐어요. 실제 고객이 원하는 것과 프로덕트 밸류, 사용자 경험 같은 것이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거대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더 빠르고 유연한 스타트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 걸까요? 좀 무섭지 않나요? 그렇다고 실리콘밸리가 마냥 행복한 공간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모여있는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마운틴뷰 이런 번화가에 원룸 하나 구하려면은 우리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야 됐고요. 그리고 주차장 이용한다 하면은 월 한 50만 원씩 추가되고 밥값 같은 거는 직접 해서 먹으면 싼데 사서 먹으면은 한국에서 먹는 거에 한 3배 정도 됐어요. 소득세는 약 34%로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또래 구글이나 페이스북 다니는 친구들이 같은 나이에 연봉을 한 1억 5천 막 이렇게 넘게 벌기도 하는데 친구들과 쉐어하우스 3인, 4인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그 친구들 저축 열심히 해가지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살거나 계속 승진하고 그러면 돈 엄청나게 벌긴 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고 하늘에 막 풍선 띄워가지고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보급한다던 그런 동네에 노숙자들과 사람들 똥이 지하철 길거리에 막 지천에 널려 있었어요. 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문제들은 굉장히 아직 많이 방치되어 있던 거죠. 집값은 매년 막 수십 %씩 올라가지고 극심한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었고 차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내리면 창문을 깨고 짐을 털어가는 게 다반 쌓일 정도로 되게 치안이 불안했어요. 또한 채용은 5-6단계를 거쳐 굉장히 신중하게 느리게 하면서 해고를 특별한 사유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요새 한국에서도 난리였던 것 같은데 남성 중심의 테크 기업에서의 성차별 문제는 실리콘밸리에서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단 낫죠. 정말로 넘사벽이다 할 정도로 우월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배울 점이 많은 동네였지만 정말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일로서 성공하고 싶고 불확실성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살기 쉬운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는 혁신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실리콘밸리에 간다고 행복한가? 그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실리콘밸리는 따뜻한 의미로든 냉혹한 의미로든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인간 중심적인 동네였어요. 또 삐딱하고 뾰족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아니라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로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선한 의지를 가진 겸손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는 동네였어요. 또 국가와 교육, 문화, 기업가 정신 등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유기체적으로 작동해서 혁신을 거듭하는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우월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와 시스템을 되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수입해서 쓰면은 되게 큰 코 다칠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서 실리콘밸리 최고, 실리콘밸리를 무비판적으로 따른다기보다는 옆에 동료들, 실제 고객들, 멘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만의 자기 기업만의 독특하고 뛰어난 시스템을 개발하는
많은 실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귀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깨끗하고 맑은 캘리포니아의 자연, 공기, 햇살, 소살리토, 산타크루즈 해변, 같이 놀던 친구들, 저한테 잘해줬던 사람들 그리워가지고 되게 힘들었고, 만나주시고 인터뷰해주신 분들한테 영감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동안 스타트업 하면서 되게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 계속 생각나고 복귀하면서 자책도 하고 진짜 한동안 되게 우울하게 지냈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맨날 술 마시면서 막 우울하다, 힘들다, 왜 사는 거냐 막 진상 부리고 동전 노래방 가고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아침에 조깅도 시작하고 필라테스도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연재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말했는데 제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되게 적은 포션의 이야기였어요. 앞으로 연재할 영상과 함께 연재할 글들, 리서치 자료들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김태용의 리얼밸리 기대해주세요.